이 숫자는 주식 몇 퍼센트, 부동산 몇 퍼센트보다 먼저 봐야 하는 내 현금 흐름의 안전선입니다. 월 저축액과 비상금, 대출이자 부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자산 배분표도 실제 위기에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로 자산 관리 흐름을 짚는 퓨처 마켓입니다. 오늘은 자산 배분표를 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현금 흐름, 안전선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주식 몇 퍼센트, 부동산 몇 퍼센트, 채권 몇 퍼센트부터 고민합니다. 자산 배분표를 예쁘게 짜는 게 첫 단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배분표보다 먼저 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내 현금 흐름이 매달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는지입니다. 예전에 대출 비율이 바뀌면 실제 매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자산 배분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짚을 숫자는 4가지입니다. 월 저축액과 고정비, 대출이자 부담, 그리고 비상금 계열수입니다. 첫 번째, 월 저축액부터 보겠습니다.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소득에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빼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정비를 실제보다 적게 잡는 실수를 합니다. 보험료나 대출 원리금처럼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비에는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대출 원리금이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을 빠뜨리면 저축여력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식비나 교통비 같은 변동비도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낙관적으로 잡으면 나중에 카드값 보고 놀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계산했는데 월 저축액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이건 자산 배분을 고민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현금 흐름 자체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대출이자 부담입니다. 여기서 꼭 봐야 할 지표가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DSR이 40%를 넘어간다면 저는 이걸 위험 신호로 봅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이 이미 빚 갚는데 묶여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비중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으면 금리가 오를 때 이자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매달 똑같은 시험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난이도가 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담만 커지는 겁니다. 세 번째 숫자는 비상금 계열수입니다. 비상금은 예금이나 ETF처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저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보다 적으면 작은 위기에도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상금이 부족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갖고 있던 주식이나 펀드를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강제 매도가 하필 시장이 급락한 시점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가장 손해가 큰 타이밍에 팔게 되는 셈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자산 배분표 자체가 위기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월 저축액, DSR, 비상금 계열수, 이 세 가지를 계산하지 않고 자산 배분표부터 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건 기초공사도 안 끝났는데 벽지부터 고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저는 이 순서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금 흐름 안전선을 먼저 확인하지 않은 자산 배분표는 예쁘지만 위기에서는 버티지 못하는 표라고 봅니다. 물론 배분 비율을 미리 정해두는 게 심리적으로 든든하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그 든든함이 실제 위기에서 강제 매도로 이어진다면 심리적 위안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순서를 바꾸자는 거지 배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소득 안정성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그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따라 필요한 현금 비중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달 소득이 일정한 편이라 상대적으로 예측이 쉽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은 달마다 변동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소득이 안정적이고 비상금도 충분하고 대출이 고정금리 위주라면 현금 비중을 낮게 가져가도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직장에 오래 다니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배분도 감당할 여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 변동이 크거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거나 비상금이 부족한 분들은 현금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 최근에 변동금리로 큰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공격적인 배분이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소득 500만 원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정비가 300만 원이라면 저축여력은 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이 200만 원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상금이 아직 부족한 상태라면 이 2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비상금부터 채우는데 써야 한다고 봅니다. 투자는 그 다음입니다. 이제 자산 배분을 중단하거나 단순화해야 하는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규모 자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종잣돈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주식 몇 퍼센트, 부동산 몇 퍼센트 나누는 표부터 만드는 건 저는 순서가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종잣돈을 모으는 게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의 변동이 생긴 경우입니다. 실직이나 이직,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는 기존 배분표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 부담이 확대된 경우입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DSR을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신호, 자산 규모 부족, 소득 변동, 대출 부담 확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저는 자산 배분을 복잡하게 가져가기보다 단순화하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런 시기일수록 분산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단순화는 분산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금과 안전자산 위주로 무게중심을 옮기자는 겁니다. 복잡한 배분표를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현금 흐름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단순하더라도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 순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야 할 순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순서는 현금 흐름표를 직접 작성하는 겁니다. 소득, 고정비, 변동비, 저축 여력을 한 장에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순서는 DSR을 계산하는 겁니다. 대출이 있다면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이 정확히 몇 %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순서는 비상금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비상금이 생활비 몇 개월치인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안전선 안에 들어온 다음에야 비로소 자산 배분 얘기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순서를 지키면 배분표 자체의 의미도 훨씬 커집니다. 이제 지금 시장 국면에서 이 얘기가 왜 더 중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예상보다 빠르게 바뀌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국면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것보다 현금 흐름 안전선부터 다시 점검하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특히 DSR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은 비중 확대보다 관망에 더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현금 흐름 안전선이 이미 탄탄한 분들에게는 지금 같은 변동성 국면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건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산 배분보다 먼저 봐야 할 숫자는 월 저축액, DSR, 비상금 개월수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안전선 밖에 있다면 아무리 좋은 배분표도 위기에서는 버티기 어렵다고 봅니다. 순서를 지키는 게 결과보다 먼저입니다. 저는 이 기준이 지금 시장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국면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오르는 시장이든 흔들리는 시장이든 현금 흐름이 먼저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배분 비율을 정하기 전에 내가 그 배분을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순서만 지키셔도 다음 위기가 왔을 때 표 하나 때문에 흔들리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나온 DSR과 비상금 계산을 실제 숫자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